경매 길라잡이 박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소 기준 권리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매수할 때 등기부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것과 인수되는 것이 있는데 말소 또는 인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다. 그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에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기입 등기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하나 전세권 있죠. 전세권.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세권은 건물 전부의 전세권이어야 되고 그리고 최선순위 전세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이렇게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기입 등기 이렇게 있고 전세권은 자 이런 경우에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해서 세모를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임차인과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이 있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보는 문제인데요. 경매 물건을 봤더니 자, 제일 먼저 토지에 근저당권이 3억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주택을 지었어요. 건물을 완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3억 이렇게 전입이 됐어요. 그리고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주택을 짓고 나서 토지와 건물에 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순서가 이렇죠. 토지에 제일 먼저 나대지 상태로 건물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나대지라고 하죠. 나대지 상태로 근저당권 3억이 설정되었고 건물을 주택을 짓고 나서 주택 임차인이 3억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자, 토지 근저당 주택 근저당권 3억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어서 나왔다라고 할 때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어떤 것입니까? 자, 근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여러 개일 경우에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근저당권 여기도 근저당권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설정된 게 토지 근저당권이구나. 그래서 이 2017년 1월 1일 토지 근저당권 이후의 권리는 소멸한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 3억 얘는 대항력이 없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 임차인 있는 경우에는요. 말소 기준 권리는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건물을 기준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건물 주택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즉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새로운 소유자는 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주택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따질 때는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따진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다음 이번엔 요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는 하나의 단독 주택인데요. 그 여러 세대가 여러 가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1층에 101호, 2층에 201호,
3층에 301호, 401호 이렇게 네 가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볼까요? A 1 전세권 401호가 1호구에 설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B 전세권 301호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근저당권이 토지와 건물 전부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1호에 대해서 전세권 1억이 설정을 했고요. 자, 101호에 대해서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자, 순서를 잘 보세요. A 전세권 401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이 전세권은 401호 구분 전체가 아닌 전체 건물이 아닌 여기 401호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겁니다. 전세권만. 그리고 B 전세권 요것도 301호에 대해서만 요 건물만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자, 201호에 대해서 D가 전세권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101호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주택 임차인이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C 근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자, 이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어느 것일까요? 전세권은 건물 전부의 전세권이 그 다음에 최선순위로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때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나요? 건물 전부가 아니고 건물 일부이기 때문에 이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배당 요구한 A 401호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고 다만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배당금도 건물에 대해서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B 전세권 301호 보세요. B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인수입니다.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C 근저당권 얘는 요것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죠. 말소 기준 권리. 요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소멸하고 이전의 거는 인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C 근저당권 이후의 권리인 D 전세권 요거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멸하는 거고 C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배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을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순위는 제일 먼저 1순위가 자, 제일 먼저 전세권을 설정한 A 전세권 401호 1억. 자, 1억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만 우선으로 배당을 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된 전세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서 존속합니다.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전세권은 인수됩니다. 자, 그럼 C 근저당권은 여기에 토지의 건물에 대해서 3억을 배당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호는 잔여금이 있다면 배당을 받겠지만 배당금에 잔여금이 없다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101호는 배당 요구를 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잔여금이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301호 있죠. 얘는 말소 기준 권리 전에 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매수인 경락 매수인이 301호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전세금 받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 점유해서 살 수 있지만 또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301호는 경매를 신청한다고 할 때 이 301호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입니다. 자, 301호는요. 독립한 건물로서 이게 전세권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매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1호는 건물 1호 B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그 판결문을 받아서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만일 건물 전체의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에 전세권은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만약에 A가 401호가 아닌 건물 전체 이 1층부터 4층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 라고 했을 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는가? 이건 당연합니다.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으니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그건 안 됩니다. 자, 전세권은 건물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따로 전세금 반환 소송 판결문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경매 신청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전세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